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마감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자,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점점 밀려서 마감 시점에서 더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반발 매수세는 들어왔다 볼 수 있겠는데 상황은 되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음봉 마감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지기도 했고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04 까딱 잘못했으면 11일째 하락하는 다우지수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하락은 조금 멈췄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0.09% 뭐 올랐다 내렸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침 시점 이제 시작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끌어내렸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호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가를 밀어 올릴 만한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반발 매수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좀 들죠. 그러면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해외 증시 뉴스가 이제 보합권에서 끝났다. 파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 변동성이 여전하다. 뉴스가 없겠지? 오늘 뉴스가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뉴스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파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 증시, 뭐 지금 파월 탓을 계속 하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은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좀 내려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근데 느려지는 것이지 이게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막 그 속도를 낸다는 것도 계속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횟수가 너무 적기는 해요. 자, 적어도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하 퐁당퐁당이라 좀 해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 금리 인하를 지금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상황이 좋은 데다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뭐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나 등등에 대한 네, 미국이 이런 정책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계속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소비의 어떤 평균치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중국산 제품을 일단은 뭐 100원에 사드리고 있었는데 한 200원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국산 제품은 300원을 해. 그러면은 일단 최고점의 가격은 변화가 없겠지만 최저점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의 평균 지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떤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지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다. 네. 그런데다가 금리가 더 낮춰질 것이다. 일단은 2번이든 1번이든 간에 금리를 더 하락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체감하기에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놔 라고 하는 거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 부양에 주목을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경기가 부양되고 있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호재성 재료로 간다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쪽으로 기사를 바꿔버리게 되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됐죠. 자, GDP
증가율이 3.1로 집계가 되면서 3.1이면은 많이 올라온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22,000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 전날 급락했던 매그니피센트 7은 혼조세를 보였다. 애플은 0.7% 상승, 엔비디아는 1.37, 이것도 더 올랐다가 좀 내려왔네요. 자, 아마존은 1.26% 이런 식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08, 이거는 뭐 마이너스 보기 좀 어렵죠. 마이너스는 되게 약합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08, 알파벳은 0.24, 메타는 0.27, 테슬라 0.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테슬라는 전날 많이 하락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0.08, 0.24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급락을 했다는 부분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애매한 부분이겠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18% 급락했다. 2분기 매출은 79억 달러, 월가 예상치를 10% 정도 밑돌았다.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보다 25%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내시했다. 이 전망치군요. 2분기 매출 12월에서 2월까지 가는 다음 분기라고 봐야겠죠. 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HBM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쪽 부분은 일단 중국 쪽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얘기가 조금 있다가 나올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있을 건데요. 반도체 이야기가 여기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죠. 10조씩 컷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삼성전자가 어렵다. 이거 마이크론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 지금은 HBM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이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졌다 봐야 되죠. 자,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전망치가 내년도 실적 전망치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정적인 전망을 한꺼번에 너무 반영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 경쟁사가 저가 판매 공세를 펼치는 데다가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완제품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망치예요. 자, 트럼프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그 압박감을 계속해 준다면 결과적으로는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10,000원 하던 것을 12,000원 받아야 되겠다 얘기하면은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매량이 어떻게든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이 반도체 쪽에서 침입을 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애들은 가격이 너무 싸요. 이 대량 그 판매가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푸지엔 진화, 이 푸지엔이라고 하죠. 푸지엔 진화가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얘네들이 지금 책정한 D램 공급가는 최저 0.75달러인데 시장 가격은 2.1달러 수준, 즉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이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국이 끼어드는 이런 대량 생산과 저가 공세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을 자꾸 빼돌리는 거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최고 성능의 어떤 포인트는 아직 중국이 따라올 수는 없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DDR5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이 DDR5 때문이거든요. 근데 DDR4 같은 경우에 어차피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이 첨단 포인트 DDR5 지금 32기가짜리를 창신 메모리 걸로 생각되는 그런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왔었어요.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DDR5를 손댔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DDR 쪽에서 이 D램 쪽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겠죠. 지금 보면 범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PC, 뭐 스마트폰, 뭐 등등등, 뭐 서버 이런 쪽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DR5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중국이 저가 공세를 치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중국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과 함께 또 미국이 여기에서 움찔할 수도 있겠죠. 야, 이놈들 안 되겠다.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일단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죠. 가격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격 차이가 한 2배 이상, 3배 이상 나버리면 싼 거를 일단 사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TV,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거는, 네, 그 반도체 가격을 낮춰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낮춰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반도체가 없이는 뭐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HBM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 부분을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네, H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따라올 수 없겠습니다만, 야, 이거는 조금, 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DDR5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냈는지, 뭐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빠르게 달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매국노 같은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기술력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빼다가 다 자기네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뭐 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중국한테 그거 다 팔아먹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일단 이거 우리나라 기술력 가져다가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자기네들이 맨 땅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네,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거지만 알려지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로, 네, 웬만하면 정말, 네, 뭐 국가에서 약간 그런 아주 중형으로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감히 엄두를 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형태로 좀 나와야지. 아, 이거 너무한 거다. 이거, 네, 중국의 추격. 이러다가는 디램 시장 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이 되는 다른 쪽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디램 쪽인데 여기서 내주면 안 되겠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인공지능 쪽이 앞으로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초기 단계고요. 디램 전체 시장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짜 텃밭에, 네, 이놈들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 야, 이거는 매우 큰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알고, 네, 전부 다 알고 뭐 외국 놈들이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4분기에도 계속해서 리포트 나쁘게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 매도 계속되고 있죠. 네, 이런 관계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년치 전망치라든지 또는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는, 네, 이게 멈춰야지 되는데, 이게 멈추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네, 매도를 멈춰야 되는 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나쁘다라는 인식들을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잖아요. 근데 시장도 나빠요.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더 힘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내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려주는 형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만이, 네, 시장도 같이 반등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답이 안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해답이 안 보여요. 지금 HBM 쪽에서의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서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비중을 HBM 쪽을 더 키우고 디램 쪽을 낮춘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엔비디아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네, 왜냐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네,
방어 조치들을 좀 취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0조 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약발은 바로 네 먹혔었지만 이 하방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매수가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화웨이 이런 애들 물론 아직까지는 조잡합니다.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진짜 큰 위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건 꼭 삼성전자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에서도 뭔가 뭐 바랄 거 바라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이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 투입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은 전부 다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주변 국가들에게 호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도체가 좋아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물량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추격이 좁혀지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도 노력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꼭 봐야 돼요. 열심히 진짜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말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또 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아직까지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른 산업을 더 크게 육성하거나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 지금 삼성전자를 넘길 수 있을 만큼 시총이 큰 게 없잖아요. IT 빼고는 지금 반도체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은 우리나라 시총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다른 게 얼만큼 더 크게 육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뭐 반도체는 아주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강력한 관심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은 아무튼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어떤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차단해야 되고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부에서도 정부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만 정해주면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의류주가 지금 숨어있는 탄핵주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왜냐면 이제 시위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겨울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재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시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탄핵경과 지표 시위가 늘어나면서 겨울로 소비를 늘릴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 겨울 날씨를 빠르게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추워지니까 두꺼운 옷 사서 입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뭐, 이런 의류 시장은 겨울이 성수기죠. 일단은 겨울은 비싸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열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갑을 열겠느냐.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된 국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딱 뭐 의류주가 치고 올라간다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경기 수혜 대표 산업으로 의류 업종이 꼽힌다로 되어 있는데 요건 다 중국이 문제야. 하여튼 중국이 저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위협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호재가 있겠구나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가. 모든 산업 전반에 의해 비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우리는 꼭 나중에 위기가 오고 나면은 정신 차리고 막 뛰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업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뭐 주주들이 죽든가 말든가 근데 우리는 알아서 할란다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말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해놓고 유상증자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좀 뭐랄까 태평성대일 때 조금 잘 나간다 될 때 더 많이 노력을 경주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려울 때 해가지고 또 조금 올려놓고 좀 살만해지면 또 그새 허리띠 풀어놓고 또 많이 먹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네, 겨울옷은 일단 이렇게, 네,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섬유의류 쪽이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 2.3% 올라온 이 의류 업종이, 네, 코스피 시장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네, 2.39%가 올랐는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래요. 참. 대단하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되는 거지. 자, 마이크로발 덴서리,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PC 등 IT 수요도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쪽 부분들은 네, 뭐 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이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들, 물론 그 고성능을 원하는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거든 이렇게 갖다 쓰겠지만은, 중국산이 범람하는 가운데에서 이거 제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네, 왜 자꾸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대로 놔두면 미국도 네,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를 크게 올린다. 뭐 우리나라도 약간 중국과의 그런 관세 전쟁을 하면 좋겠지만, 네, 우리는 네, 또 중국 쪽으로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네,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쪽에 살짝 붙어 있는 게 지금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약간은 의심스럽긴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네, 충분히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야, 아니 적정 주가 넘어섰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주가보다 한참 내려왔는데 과연 더 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이 현실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죠? 네. 견조한 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여러 가지 우려들이 현실화됐다.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내년도 전망치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뭐 현실화됐다라고 좀 어렵고, 얘네들이 일단은 계속 그 부분들을 맞추고 있는데 실적 까봐야지 됩니다. 실적 까봐야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보고서만 가지고 또는 전망치만 가지고서 알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자고요. 위협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소식들, 중국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침투, 빠른 네, 추격, 이런 부분들은 매우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기업들 차원에서 상당히 네, 좀 엄중하게 방어를 좀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투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들이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제발 좀 잘하자. 이게 뭐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혼란스럽고 시장은 바닥이고 아주 뭐 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올라갈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예상했던 대로죠.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기보다도 지지선대에서 어떤 약간의 반발, 반등, 이런 것들, 소폭 반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죠. 자, 코인, 그 다음에 미국장 전부 다 주춤거린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게는 일단 이탈의 어떤 위협도가 좀 사라지게 되고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네, 주말이라 변동성이 좀 클 테고요. 오늘은 반등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후반부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 포인트는 조금 천천히 잡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위협도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삼전이나 하이닉스, 뭐 어제 반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쪽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은 얘네들은 오늘 하락한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반전을 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